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벡터 마지막 절 4절의 평면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 방정식 할 건데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이 내가 구할 평면의 수직 벡터와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보통 평면의 방정식을 가장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나는 평면의 조건에 지나는 점과 수직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이 평면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 점, 하나 샘플로 랜덤한 점 Q를 지금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점 X, Y, Z라고 했을 때 이 평면의 점 Q, 즉 Q가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Q점은 P라는 점과 주어진, 즉 지나는 점이라는 이 두 점을 연결한 평면, 벡터가 이 평면 위에 있으므로 그 평면의 수직 벡터였던 n과 무슨 관계를 이루어야 되냐면 수직 관계를 이루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벡터의 수직 뭐로 확인했냐면 내적이 0이다로 확인했는데요. 큰 논리는 그렇게 해서 내적이 0인 걸로 식을 풉니다. 그래서 제시된 점 P와 내가 지난다고 잡은 Q라는 점 두 개의 벡터를 제시된 n 벡터하고 내적을 구해서 내적 각 성분끼리 곱한 게 0. 이게 바로 저 평면 방정식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n을 위에다 써놔서 그렇지 여기 n이 a, b, c였거든요. 그러면 수직 벡터가 a, b, c고 지나는 점이 x0, y0, z0일 때 평면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조금 더 AX 그 다음에 BY CZ 저거 X0 Y0 Z0가 좀 보기 불편하다 싶어서 한쪽으로 옮겨주면 얘는 AX0 BY0 CZ0가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식은 되게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의 상수값이니까 그 상수값을 뭐라고 표현하면 D라고 하면 우리는 평면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앞에서도 좀 제가 간간히 언급했던 이게 평면 방정식 유형이 되겠고 중요한 건 그 다음 정리에 나오듯이 여기에 수직 벡터 처음에 설정된 n이라고 하는 건 x와 y와 z의 개수가 바로 수직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가 평면이 아니라 직선, 차원을 하나 줄여서 벡터적인 어떤 차원적인 문제에서 하나를 줄였을 때 이 직선의 수직 벡터는 각각의 개수다를 나중에 3차에서 설명한다는 그 3차가 여기며 그거에 대한 정리가 그 다음 교과서 페이지에 정리화 시켜놨죠. 이런 평면의 방정식의 수직 벡터는 x, y, z의 개수다. 그래서 그 다음 정리 한번 미리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수직 벡터는 x, y, z가 즉 법선 벡터이다 라고 정리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이요. 지금 배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점 P를 주고 수직 벡터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 이건 이제 유도 과정은 알으니까 매번 이렇게 푸실 게 아니라 저 수직 벡터 2와 1과 3을 x, y, z의 개수 앞에 쓰고 지나는 점 1, 1, 1을 마치 평행이동이라도 하는 것처럼 x, y, z에다가 똑같이 1을 빼면 되죠. 이미 얘가 평면 방정식이긴 하나 조금 더 정리해서 상수를 정리해서 이렇게 놔두면 이 식이나 이 식 같은 식이지만 평면 방정식이 되는 거겠고요. 이제 평면 방정식 그림 얘처럼 이런 방정식인데요. 나중에 뒤에서 자주 쓰이니까 여기서 그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가면 우리가 직선을 아까 배웠을 때 처음에 기울기하고 y절편 개념으로 막 배워요. 저기에서의 기울기,
y절편은 2. 그렇지만 그런 개념 다 뚫고 나면 나중에 저 직선을 그림에서 뭔가 평면에서 그려야 될 때 가장 마지막 경지에 뭐로 그려요? 절편으로 그렸을 때가 가장 쉬우면서 이미 저 x절편이나 y절편 가지고도 우리는 기울기를 다 표현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평면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공식 유도 과정상 뭐 이렇게 내적이 0인 걸로 끌고 와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이 평면방정식이 얘는 보니까 평면방정식이네. 근데 뒤에서처럼 얘가 그림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얘가 수직 벡터가 뭐 지나는 점 이런 거보다도 저 그림을 그릴 때는 얘 절편 구하듯이 여기에서도 절편을 구하는데요. 여기 x축, x절편 이런 이 평면이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y좌표와 z좌표가 0일 때의 그 평면의 좌표가 바로 x축을 가르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다가 y0, z0을 집어넣었을 때 x값, 즉 얘와 얘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x는 3. 이런 절편을 합니다. y절편 그러면 x하고 z가 0인 점, 얘가 0일 때 z값. 그럼 여기와 여기 방정식에 xz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는 6. 그래서 절편은 0,2,2가 되는 거고요. z절편도 방법은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뒤에서 많이 쓰입니다. 쟤는 절편을 가지고 x절편이 3, 뭐 지금 y절편이 6, z절편이 2 이런 절편을 갖는 평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평면인데 마치 삼각 그 뿔같이 이렇게 잘라지지만 보통 이제 통념적으로 이런 절편을 가질 때 저런 절편을 갖는 평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우리 공식은 평면 공식은 분명히 수직 벡터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바뀌었어요. 세 점을 주고 세 점을 지나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점을 주고서 그 점을 지나는 평면 그러면 뭔가 제시된 세 점 PQR 가지고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면 방정식 구할 때 점 하나와 수직 벡터가 필요하다는데 현재 수직 벡터가 없으니까 그 공식에 대입하려면 수직 벡터를 끌어내야 되죠. 이 세 점 가지고. 그러면 이 세 점 가지고 이 평면에 대한 수직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절의 벡터법을 이용하면 이 세 점 가지고 벡터화 시키죠. 이렇게 P점과 Q점 가지고 벡터화, P점과 뭐 R점 가지고 이렇게 두 점 갖다가 벡터화 시켜서 이 PQ 벡터와 PR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할 때는 이렇게 벡터 곱을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마치 두 벡터의 수직인 것 같지만 두 벡터는 평면의 일부였으므로 이 평면 전체의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면의 수직인 벡터 얘가 n 벡터,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와 Q 가지고 PQ 벡터, PR 벡터를 만들어서 두 벡터를 벡터 곱을 해서 수직 벡터를 계산하고요. 그 수직 벡터에 지나는 점은 P점을 대입해도 되고 Q점을 대입해도 되고 R점을 대입해도 돼요. 그럼 여기 가정에서 똑같이 수직 벡터를 집어넣는데 P 집어넣을 때하고 Q 집어넣을 때가 표현이 달라지는데요. P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가 원점으로 표현되는 방정식이겠고요. Q를 집어넣으면 Q를 원점으로 표현한 방정식, R을 집어넣으면 R을 원점으로 하는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같은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표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면을 이제 공부했으니 꼭 기본 수직 벡터하고 지나는 점이 아니라도 우리가 뭔가 수직 벡터까지 끌고 가서 기본적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까지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평면 두 개가 있을 때 두 평면이 이렇게 만나는 교선들 아직은 이제 저 교선이 3차 공간의 직선이랑 우리 교과서 내용의 뒷내용, 즉 평면 끝나고 나와서 아직은 저 그래프에 해당한 직선 현재는 못 찾습니다. 오늘 아마 저것까지 같이 다 풀어볼 건데요. 그래서 두 평면의 교선은 좀 이따 문제를 풀고요.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두 평면에 저렇게 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얘네들 이렇게 사이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이각. 그래서 교선은 조금 이따 하고
걔는 두 평면이 만나다 보면 이렇게 사이각.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사이각을 정말 리얼하게 각을 재지 못하니까 우리는 각에 대한 데이터로 각각의 평면에 대한 수직 벡터, 즉 이쪽 평면, 두 번째 평면의 수직 벡터와 첫 번째 평면의 수직 벡터, 각각의 수직 벡터 사이각이 세타면 걔는 원래 두 평면에 대한 사이각이 세타다. 그래서 두 평면에 대한 사이각을 구할 때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하는 각각의 수직 벡터, 즉 법선 벡터 가지고 사이각을 구해요. 그럼 그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였어요? 각각의 x, y, z의 개수들이었었던 거죠. 걔네들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교과서 예제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을 먼저 보면요. 평면 두 개가 주어졌고 두 사이각을 바로 구하라고 하면 이제 특수각이 안 나올까봐 그냥 코사인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평면의 사이각은 아까 그림에서 미리 설명했듯이 법선 벡터들의 사이각이 평면의 사이각이 되는 거고, 두 평면의 또 법선 벡터는 각각의 x, y, z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평면과 두 번째 평면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각각의 법선 벡터를 n1, n2라고 한다면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이 x, y, z의 개수,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x, y, z의 개수가 되겠고, 그 두 벡터의, 즉 법선 벡터의 사이각, 두 벡터의 사이각은 내적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그랬었죠? 내적 배울 때. 그래서 내적에서 배운 이 공식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참고적으로 코사인 값이 이제 음위각이 나왔다는 건 사이각이 이제 둔각으로 나타나다 보면 우리는 보통 사이각은 예각으로 표현해 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이 되는 그쪽 각인 양의각으로 환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특수각이 아니라서 코사인 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조금 사이각 얘기에 조금 편해서 이걸 했고요. 예제 3번 문제로 가려면 조금 전처럼 그렇게 법선 벡터라든지 수직 벡터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이각을 구해야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그 평면에 어떠한 선을 마치 정사형처럼 이렇게 해서 그 선에 대한 사이각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법선 벡터가 주어져서 아까처럼 바로 그렇게 공식에 대입할 수도 있고 평면이 보통 그 법선 벡터가 x, y, z의 개수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두 평면의 사이값을 구할 땐 거기에 지나는 선, 이 선의 사이값을 이렇게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치 선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평면을 하나의 선으로 정사형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즉 이런 평면인데 걔네들을 하나의 선 처리해서 선과 선 사이에 정사형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거에 맞게 아마 예제 3번을 그런 방식으로 풀으라고 낸 문제예요. 예제 3번 정사면체의 이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라. 여기 이제 그림은 없고 식만 있는데요. 계산식도 중요하지만 정사면체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정사면체에서 지금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할까요? B, 여기를 C, 이쪽 반대 꼭지점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이 정사면체 이 한 면, 앞에 면하고 밑에 면 사이값을 구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선으로 정사형처럼 정사형 개념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혼돈될 수는 있지만 이 평면을 마치 선처럼 이렇게 선처럼 그래서 이 평면의 가장 중심은 지금 M의 점을 잡았고요. 밑에 바닥 즉 삼각형 BC, D 이쪽 삼각형에서 그 평면을 마치 정사형 대표선으로 하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즉 이 평면과 이 평면 사이값 대신 그 평면의 선과
밑에 평면의 선에 이 선에 대한 사이값 세타를 구하는 문제로 가겠다는 거죠. 이 사이값 세타 이렇게.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삼각형 지금 요 삼각형 하나만 클로즈업을 해서 갖고 오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좀 그림이 또 삐뚤어지고 또 삐뚤가요. A고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D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길이 AM의 길이는 누가 봐도 정삼각형의 중심이니까 높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지금 일단 A라고 잡고 문제를 풀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A라고 하면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정삼각형 높이. 그리고 이쪽 MD 쪽도 2분의 루트 3a가 될 것이고 AD 쪽은 삼각형의 삼면체의 모선이니까 그대로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쪽 사이값을 구할 거냐면 AMD 쪽의 사이값 이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턱이 있어서 글씨가 이상한데요. 2분의 루트 3a에 여기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림은 지금 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울퉁불퉁 아무리 화이트보드지만 너무 삐뚤빼뚤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세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림이. 그럼 이 사이값 구하려면 우리 코사인 무슨 법칙을 써서 제2법칙을 써서 지금 여기 그림에 맞춰서 본 게 이거예요. 코사인 제2법칙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코사인 2법칙까지 또 여기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이거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저렇게 계산이 된다. 갑자기 이 계산이 왜 나왔지? 여기에다가 코사인 2법칙 써서 저걸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이명각 이용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 지난번 앞에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다시 한번 그때 강좌에서 언급했을 때 뒤에 평면에서 나온다. 같이 비교해서 해라 하면서 미리 끌어다 했던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온 거예요. 오늘 배운 평면의 방정식, 그다음에 3차 공간에 있는 어떤 점, 이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h라고 하는 것은 이렇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선과 이게 지금 없는 3차 부분이 없는 직선과 또 평면에 있는 점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그 3차들 얘네들 빠지는 거였죠. 얘가 길이 공식이었다면 차원이 하나씩 늘어났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공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평면 버전으로 외우신 다음에 평면이 아니라 직선이면 차원 하나씩 빠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식 외우시기가 쉽고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수학적 공식은 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한데 그걸 그때도 말했지만 낮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외우는 것보다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벡터 개념도 배웠고 차원 개념도 배웠으니까 차원이 하나 높아졌다. 그럼 높은 차원에서 공식을 외운 다음에 차원을 하나 줄였을 때가 그 공식이다. 그래서 서로 공식 관계를 연관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로 그 융합해서 외우시는 게 좋은 방법으로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공식만 외웠다면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여러분 이 공식은 조금 익숙하죠? 차원이 하나 늘어났을 뿐이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에서 하나씩 늘어난 그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에 바로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6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얘는 이제 점과 직선까지 공식은 배웠는데 얘는 평면 두 개를 줬어요. 평면 두 개를 주고 두 평면 사이에 평행함을 보이고 평행하다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아까 우리가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 봤을 때 걔네는 두 평면이 만나다 보니까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0일 때부터 무수히 많게 돼서 그럴 때는 두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만날 때는. 즉 두 평면이 만날 때는 어때요? 평행하지 않을 때가 만나죠. 그러면 그 거리 개념이 평면 사이 거리 개념이 없는 건데 만약에 평행하다면 두 평면이 만나지 않을 것이고 일정한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거니까 그랬다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문제는 이해가 됐는데 얘를 지금 앞에서 배운 공식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평면 두 개가 있으니 지금 만약에 이제 평행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을 때 한쪽 평면의 점에서 나머지 상대 평면까지의 거리를 지금 배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꼭 풀이에 있는 이 점이 꼭 이쪽 평면일 필요 없고 이쪽 점에서 이쪽으로 갈 때 수직점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제일 좋은 건 그 평면의 절편들죠. 예를 들면 여기에 YZ에 다 0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은 X절편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점이 나와요? 이렇게 4,0,0, 이런 식으로 구해서 거리를 마무리하면 돼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건 그렇게 앞에 있는 공식들을 적용하면 된다고 문제 스케치가 끝났을 때 그럼 평행한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평행한 거 두 평면의 평행성, 즉 두 평면의 사이값을 확인할 때는 걔네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법선 벡터들. 그래서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여기서 n1이라고 잡았고요.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로 잡아서 각각의 개수들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평면을 보니까 얘가 이쪽 평면의 2배가 돼서 즉 스칼라 배가 되는 건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행성은 그렇게 상수배로 확인을 했고요. 평행하다면 그럼 이제 이런 거리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한쪽 평면에 점을 찾을 때 이쪽 숫자 큰 거를 댈 수 있으면 지우기 해서 이쪽에서도 y하고 z 0을 집어넣으니까 x절편이 이런 점이 하나 우리가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평면, 나머지 상대 평면까지의 거리 구하는 거를 그 공식에다 딱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평면 내용 끝나고 직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3차 공간에서의 직선 방정식이죠. 그럼 이제 기본 내용은 직선을 구할 때 지나는 점과 이 지나는 그 점 말고 이 직선이 평행한 방향을 줍니다. 즉 내가 구할 3차 공간의 직선은 이런 점을 지나는데 이런 V라는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의 직선을 잡고 싶다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하려고 하는 직선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지금 표시된 거는 지저분하지 않게 하나로 랜덤한 x로 표현했지만 이 x점의 특징은 즉 P에서 X까지 얘를 벡터화 시켰을 때 그 벡터는 요구되는 방향 V하고 방향이 똑같이 평행해야 되므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 평행하다는 얘기는 실수배가 즉 상수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점을 지나는데 제시된 이런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의 직선에 해당하는 수많은 점들은 만약에 V랑 똑같은 길이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1.5배, 2배 혹은 마이너스 배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 제시된 그 점, 이 점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그 방향에 해당하는 거에 만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길이가 방향 V에 1배냐, 1.5배, 2배냐, 뭐 마이너스 2분의 1배냐, 마이너스 1배냐 이렇게 따라서 t가 양일 때는 이쪽 방향, t가 음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표시되는 그런 상태라는 걸 먼저 알고 식으로 가야 돼요. 학생들이 구하고서도 나중에 굉장히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확인했고요. 그럼 그런 상태에 해당하는 식,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식 계산 방법은 여기겠지만 그 px와 제시된 v랑 평행해야 된다. 그럼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상수배, 즉 스칼라배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px 벡터라는 거, p 벡터는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점,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x는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이라서 x, y, z 3차 공간에 그대로 했던 그 x에 대해서 이 x와 p 벡터를 뺀 표현은 이렇게 시점과 종점 사이로서 종점에서 시점 좌표를 빼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v도 역시 뭐 a, b, c로 제시되는 방향이니까 그거에 스칼라 t배를 했어요. 그럼 두 벡터가 같다는 건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와 얘, 얘와 얘, 그 다음에 얘와 얘가 같다로 놓고 풀었을 때 걔네들을 한번 내려오면서 정리해서 x는 y는 z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일명 x와 y와 z의 상호 관계가 아니라 x가 이렇다, y가 이렇다, z가 이렇다 해서 마치 병렬처럼 대칭 상태, 자, 그 공동 매개 변수 t로 매개 방정식처럼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럼 얘는 공동 변수, 즉 매개 변수 t로 표현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나는 저렇게 공동 변수 t, 매개 방정식 t를 그렇게 3차 공간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요 x, y, z의 서로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지 하고 찾으려면 이 t들을 소거해야 되잖아요. t를 소거해서 x, y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t는 표현하면 x-x0는 a가 되는 거고 이쪽 식의 t는 y-y0는 b가 되는 거고 이쪽 식의 t는 z-z0는 c가 되는 그 t들은 다 같은 t. 여기에서 t가 1이면 여기도 t 1 다 같은 t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요거는 x, y, z의 서로 상호 관계이긴 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태의 어떤 x, y 두 개 이렇게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이것도 대칭 구조로 표현됐다 해서 우리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대칭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직 3차 공간에서 직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교선이 나왔을 때 분명히 직선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거기서 구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개 방정식 t로 표현한 버전을 제가 이제 대칭 방정식까지 미리 이제 표현을 했고요. 대칭 방정식도 대칭 방정식이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요. 벡터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다음 챕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챕터에 벡터 함수가 나와요.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거기서 갑자기 막 벡터 함수 내용도 개념도 어려운데 여기서 뭐 앞에서 했던 직선이냐 하면 더 헷갈려서 거꾸로 여기 직선에서 벡터 함수를 한번 조금 가볍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걸 벡터화 시킬 때 어떤 사람 바로 이해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표현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중간 과정 써주면 두 개가 는인데 꼭 벡터를 우리가 지금까지 쓰듯이 가로 벡터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형 구조를 갖는 일명 열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벡터와 이쪽 우변에 있는 성분은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Z0 플러스 C. 그래서 이렇게 열 벡터로 같다면 좌변이야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고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이 두 개의 벡터를 열 벡터지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합으로 우리가 행벡터 즉 가로 벡터에 있던 행벡터에서 더하기 빼기 합차하듯이 열 벡터에서도 이렇게 합차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 B, C에 각각이 공동으로 여기도 t배, 여기도 t배, 여기도 t배면 우리가 행벡터에서 스칼라배 t 하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t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벡터에서 썼던 어떤 합이나 차나 스칼라배가 열 벡터로 표현해도 합이나 스칼라배가 된다는 걸 여기서 한 번쯤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열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x 벡터
요거를 지나는 점 처음에 준 점을 보통 p 벡터, 그 다음에 뭐 방향 벡터라고 하는 v, 그 방향 벡터 v. 그래서 뒤에서는 벡터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점 제시되고 방향 벡터 v 제시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다시 대칭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t를 소거해서 왜 이런 유형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가를 미리 끌고 왔는데, 그럼 이제 말은 매개 방정식이 불편해서 t를 소거해서 xy 관계식을 끌고 와서 뭐 식은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대칭 방정식보다는 매개 방정식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매개 방정식은 이렇고요. 대칭 방정식은 이렇고요. 뭐 수준 높여서 벡터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막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고 있냐면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은 이렇고 평면에서의 직선은 이렇고 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그러하듯이 차원을 높여서 배웠어요. 그럼 차원 높인 거를 다시 예전에 배웠던 차원이 낮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3차 공식을 이렇게 차원을 하나씩 줄여봐요. 줄이면 얘는 y-y0는 이 b가 넘어가서 a분의 b에 x-x0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방정식의 공식과 똑같아지는 거죠. 즉 이런 점을 지나고 x점, y점, 아까는 지나는 점 p가 x0, y0, z0였다면 이게 하나 차원이 낮아졌으니까 이런 두 점을 지나고, 그럼 방향 벡터 v 한번 확인할까요? 3차 공간이라서 a, b, c 이런 방향을 지나는 방향 벡터를 갖는 직선이었는데 지금 평면으로 내려왔으니까 방향 벡터가 이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 이걸 두 개 잘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 즉 이런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분의 b라고 했던 이 직선의 방정식의 저 기울기 a분의 b는 방향 벡터가 이거다. 그러면 평면에서 이런 방향의 이 방향 V가 A, B였다는 건 가로가 A, 세로가 B였던 얘기로서 이거의 기울기가 A분의 B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평면에서의 직선은 이거고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은 이거야를 마치 낮게 서로 다른 공식처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3차 공간까지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배웠다면 우리가 이렇게 3차를 배운 입장에서는 거꾸로 얘네들의 서로 상호관계를 거꾸로 내려가서 보면 이거지만 이걸 자르면 옛날에 배웠던 그런 공식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서로 낮게 연결고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공식인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이제 기본 공식, 지나는 점과 그 직선의 방향이, 그러니까 지나야 될 방향 벡터를 주었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매번 풀 때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쉽게 x와 y와 z를 딱 쓴 다음에 지나는 점을 써요. 이런 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2, 1,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그거에 똑같이 t배를 해주면 돼요. 이거는 t배, 이거는 실수가 이제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지나는 점, 여기가 지금 p죠. 그 다음에 이게 방향 v를 받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p의 tv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봤고요.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예제 7번에서 구한 예예요. 예제 7번에서 구한 예인데 예제 9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8번 말고 9번에서 그 방정식을 대칭 방정식으로 바꿔봐라. 얘를 갖다가 대칭 방정식 바꾸는 게 뭐였어요? 여기 있는 t로 다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t, 두 번째 식 t, 세 번째 식 t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대칭 방정식이다. 이게 예제 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8번 하기 전에 9번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8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3차 공간에서의 직선 방정식 기본 공식은 점 하나와 방향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안 주어지고 점 두 개만 주었어요. 그럼 점 하나 대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PQ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 방향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PQ를 가지고 이걸 방향으로 잡아서 PQ에서 벡터를 잡아서 공식에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직선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있지만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두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를 어떻게 찾아요? 두 점 가지고 변화량들 찾아서 계산하듯이 여기서도 두 점 가지고 두 점의 차이로 벡터를 해서 방향 벡터를 찾아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9번은요. 그래서 뭐 그거를 방향 벡터를 찾으면 지나는 점이 제시됐고 이 방향에 대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Z 쪽에 0배라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Z쪽은 계속 1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지나는 점을 P가 아니라 Q로 대입했을 때. 그래서 아까 평면에서도 점이 여러 개 주어졌을 때 한 점 대입하는 공식이었는데 여러 개일 때 뭐를 대입하느냐 어느 걸 대입해도 상관없다고 하듯이 여기서 방향 벡터만 똑같이 잡으면 지나는 점은 P로 대입하든 Q로 대입하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 평면에서처럼 기준점이 얘는 2점일 때가 t가 0인 거예요. 즉 그 직선을 표현할 때 얘의 기준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차 공간에서 2점을 원점으로 잡은 직선이고 얘는 얘를 원점으로 잡은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았냐지만 같은 직선을 방정식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번에는 두 평면이 만나는지를 확인하고 만나서 생기는 직선. 아까 평면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럼 일단 두 평면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즉 두 평면의 사이값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그 평면의 수직 벡터인 법선 벡터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 법선 벡터는 x, y, z의 개수였죠. 그래서 첫 번째 평면의 수직 벡터를 n1, 두 번째 평면의 수직 벡터를 n2라고 해서 각각의 x, y, z의 개수로 갖고 왔어요. 갖고 온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지금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즉 사이값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두 개를 갖다가 평행한지를 실수배인지를 확인했더니 실수배가 되지 않는다는 건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다는 거죠. 즉 원래는 두 벡터의 평행성에 직접 각을 한 게 아니라 각각의 법선 벡터 가지고 이쪽 벡터와 이쪽 벡터. 그럼 이 법선 벡터들이 서로 평행하면 얘네도 지금 평행하다는 그런 논리를 접근하는 거죠. 사이값을. 그래서 평행한지 확인했더니 평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평면이 언젠가 만나겠죠. 그럼 그때의 교선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의 그 교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 그림 아까 그림 하나 빌릴까요? 아무튼 이쪽 평면에도 이 수직 벡터에도 수직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평면에도 수직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교과서에 그림이 있나요? 교과서에 그림이 없죠? 잠시만요. 그럼 아까 그림을 잠깐 빌려갖고 올까요? 평면이 생겨서 발생하는 교선. 여기죠. 이렇게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그럼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냐면 이쪽의 평면의 수직 벡터한테도 혹은 이쪽 평면의 수직 벡터에도 얘한테도 이 내가 구할 직선은 이 평면에도 수직 벡터에도 수직이 돼야 되고 이쪽 평면에도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평면이 수직인 게 아니라
이 평면에도 수직이 되지만 이 교선은 요 평면의 수직 벡터, 즉 L1이라고 한다면 L1의 그 수직 벡터하고 이 선은 그 평면의 일부였으니까 수직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또 L2라는 이 평면의 수직 벡터가 있다면 이 평면의 수직이니까 그 평면의 일부선이니까 역시 이 선은 이쪽 평면의 수직 벡터 일단 N2에도 수직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림 의미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즉 이쪽 그림이 더 편한가요? 이 평면의 교선 자른 점이 이게 교선이라고 한다면 저쪽에 있는 교선을 이 교선이라고 한다면 이 교선은 이 평면의 수직 벡터인 얘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평면의 일부의 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면의 수직 벡터인 얘하고도 얘는 또 수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평면의 두 번째 평면의 일부인 상황이니까 그 평면 전체의 수직이었던 N2에도 얘는 수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 이 교선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그 각각의 평면의 수직 벡터에 N1에도 수직, N2에도 수직이 돼야 돼서 이 두 개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법선 벡터, 두 법선 벡터의 불다다의 수직인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벡터 곱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법선의 법선 벡터인 이거를 곱한 이 벡터 곱이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 방향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구할 직선의 방향, 이 L의 방향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의 예제 풀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림을 이제 말로 설명해 놨는데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좀 와닿지 않을까봐 식만 보는 것보다 그림 한번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그 하던 예제 이어서 그림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그 수직 벡터들 N1, N2가 다시 나온 거예요. 아까 평행하지 않은 거 확인했는데 막 걔네들을 다시 벡터 곱으라는 이유가 그 내가 구할 직선 L에 대한 그 이 방향이 아까 그림에서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그 법선 벡터의 벡터 곱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곱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방향 벡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해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동시에 만나서 생기는 연립방정식에서 찾아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보니까 미지수 3개인데 식이 2개다 보니까 연립방정식 숫자로 바로 찾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찾는 것도 뭐 Z는 0으로 놓고 나는 쟤네들 교점을 Z가 0인 점에서 찾겠어 해서 찾아가서 연립방정식으로 해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가 불편한 Y쪽을 한다든지 X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평면을 만족하는 점을 하나 찾았어요. 여기에서는 Z가 0인 걸로 해서 그러면 이런 점을 지나고 아까 방향 찾았죠. 이런 방향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서는 이제 벡터 방정식이 아니라 대칭 방정식으로 대개 방정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칭 방정식으로 해놨죠. 직선의 방정식을. 그래서 이렇게 대칭 방정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선은 두 평면의 교선은 각각의 법선의 벡터의 벡터 곱이 바로 그 평면의 그 직선의 방향 벡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평면 만나는 교선까지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평면과 직선 얘기예요. 직선과 평행함을 보이고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직선은 여기에 있어요. 문제 지금 위에서 빼먹었는데요. 그러면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직선이 평행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면 그때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거를 보이려면 평면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평행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직선 방정식은 걔가 같이 가는 방향, V가 주어지죠. 이렇게 그 직선이 지나가는 방향. 그 다음에 평면은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법선 벡터, 수직 벡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평면과 직선이 서로 평행한 걸 확인하려면 얘 입장에서는 평면 입장에서는 법선이고 직선에서는 그 방향 벡터이니까 얘네들 둘이가 서로 수직인 걸 확인해 주면 되죠. 그래서 법선 벡터 n과 얘 방향 벡터 v가 서로 수직. 그럼 두 벡터의 수직성은 또 뭘로 봐야 돼요? 내적. 그래서 내적이 0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얘의 법선 벡터는 그 xy z의 개수가 되겠고 얘의 그 방향 벡터는 분모에 해당하는 113-2가 물론 대칭식으로 바꿔도 되지만 매개방정식으로 바꿨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대칭식이면 분모에 해당하는 이 방향과 이 법선 벡터가 서로 수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적을 계산했더니 딱 0이 나왔죠. 그러면 수직이다.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수직이라는 건 직선과 이 평면이 서로 평행인 걸 확인한 거예요. 평행인 건지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까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공식도 알고 거꾸로 점과 평면 사이의 공식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 이쪽 점을 찾을 것이냐 이쪽 점을 찾을 것이냐 직선 쪽의 점 찾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평면에서는 점 찾기 물론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직선 쪽에서 저 대칭방정식으로 바꿔서 매개방정식으로 지나는 점을 3, 1, 2 즉 t에다 0 집어넣어서 3, 1, 2를 하나 찾고요. 그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거리는 이렇더라. 그래서 두 점 사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아니죠. 점과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평행선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점과 평면, 심지어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안 배웠지만 그거. 그리고서 아까 직선과 평면 말고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계산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책에서 꼬인이치다. 그러면 직선 두 개의 직선으로 다시 간 건데요. 두 직선이 만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평행하지도 않은 관계. 평행하지도 않은데 만나지도 않는 관계가 꼬인이치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관계라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분명히 평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나지도 않는 이런 상태. 사실 교과서나 어떤 이런 데 그림으로 웬만큼 해도 그 칼라를 웬만큼 집어넣어도 꼬인 위치의 그림이 눈에 잘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가장 쉽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꼬인 위치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선을 두 개로 다시 와서 얘네들이 꼬인 위치에 있는지 그럼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건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평행한 걸 일단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평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나는 방향 벡터들 이쪽 방향 두 개를 했더니 상수배가 아니에요.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평행하지 않으니까 만나나 교점이 있나 그래서 두 개를 연립으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연립방정식이 사실은 이것도 찾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매개방정식을 줄 때 t를 주다 보니까 이 방정식은 t만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선이 두 개다 보니까 이쪽 직선의 방정식 얘는 t로 움직이지만 얘도 똑같이 이 t랑 같은 t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얘가 t가 0일 때 얘는 그렇게 t로 집어넣으면 다른 숫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은 s가 돼서 t와 다른 차별화된 변수 s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t, s로 표현을 해서 첫 번째 방정식을 t, 두 번째 매개 방정식을 s로 표현 얘네들을 연립 방정식을 하다 보면 이쪽 두 개가 같다.
이쪽 두 개가 같다, 이쪽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시려면 지금 식은 몇 개를 만족해야 되냐면 3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미지수는 2개. 그러면 해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진짜 풀어보니까 해가 없는 거죠. 즉 해가 없다는 건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을 만족하는 점은 없다는 거죠. 교점이. 그래서 교점은 없는데 아까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꼬인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번을 빼먹었네요. 12번 문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주고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사이값. 평면과 직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문제죠.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만난다면 그 사이값, 이런 문제죠. 그랬을 때 일단 얘가 아까 문제에서 보면 평면과 직선이 얼마든지 평행할 수도 있으므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각각의 이 직선이 지나는 방향 벡터와 얘의 평면의 법선 벡터를 내적을 구해서 수직이 되면, 즉 두 벡터 이게 수직이 되면, 즉 0이 되면 평행한데 0이 아니므로 얘는 이게 수직이 아니라는 얘기는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점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 두 방정식을 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 주어진 식들을 연립하기에서 다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을, 대칭식으로 주어진 걸 매개방정식으로 바꿔서 이 x와 y와 z를 평면방정식에 각각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t를 하고 구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t가 마이너스 1이라 t를 다시 그 대칭방정식이 아니라 매개방정식이죠. 자꾸 매개방정식에다 대입하니까 x, y, z는 이런 점이 되더라. 그래서 일명 그 교점에 해당하는 점은 2, 2, 마이너스 2다. 이제 교점은 찾았어요. 사이값을 구하려면 평면의 법선 벡터와 그 다음에 그 직선이 지나는 방향 벡터 V의 사이값을 먼저 구해서, 즉 두 벡터가 수직은 아니지만 사이값을 구하려면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과 이제 익숙할까봐 결과만 쓰여 있지만 이거 내적 V하고 N의 내적과 각각 길이를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다는 이렇게 돼요. 그럼 V하고 N 사이의 사이각이 결국 135도라는 건 법선과 직선 사이의 각이니까 평면과 직선 사이의 각은 반대쪽인 45도가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직선의 이번에는 공통수선을 구해라. 3차 공간에서 직선 두 개의 공통수선을 구해라. 아까 꼬인위치 문제를 조금 먼저 12번보다 먼저 풀었는데 13번에서 두 직선이 꼬인위치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꼬인위치에 있으면 이거에 공통수선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예요. 그럼 얘가 공통수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점, 지나는 점, P라는 점과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Q라는 점이 있을 때 이 PQ라고 하는 두 점의 벡터는 L 직선에도 수직이 돼야 되고 L2 직선, 두 번째 직선인 L2 직선에도 수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P와 Q 각각의 L1, L2에 있는 점 두 개를 연결한 PQ라는 벡터가 L1, L2 방향에 동시에 수직이 되려면 이 L1 방향의 방향 벡터인 V1과 L2 직선을 지나는 그거와 같은 방향인 V2라는 방향, 즉 얘와 얘의 수직이라는 건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V1, V2의 수직이 돼야 되죠. 이 PQ 벡터가. 그러면 이 PQ는 V1, V2의 수직이 되려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 돼서 이거의 내적에도 0, 이거의 내적에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t와 s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나와서 t와 s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원래의 p하고 q에다가 대입을 했죠. 그래서 t 그다음에 p 그러니까 t를 여기 p 그다음에 s를 여기에다 q에다 대입을 했더니 p하고 q점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공동수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3차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방향 벡터 또 p를 잡을 수 있죠. pq 벡터. 그래서 이 방향과 지나는 점은 뭐 p점을 대입하든 q점을 대입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방향 벡터는 PQ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PQ 벡터를 찾아가지고 그 방향 벡터를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꼬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의 공동 직선까지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 혹은 공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직선과 평면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벡터 함수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